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바쁜 일이 좀 생겨서 한 1년 정도 지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그 일도 다 끝났고 앞으로는 종종 하나씩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주론 중에서 의류일주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류일주에 대한 물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을목은 연약한 이런 화초나 덩굴식물의 형상입니다. 굉장히 여리고 연약하나 생명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낫으로 베어도 금세 베어지고 발로 밟아도 밟아질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동안에도 이렇게 동사했나 싶다가도 이 잎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뿌리만 남아서 겨울을 잘 지내는 반면에, 뿌리만 남은 이 연약한 식물이 겨울을 지내고 다시 봄이 되면 이렇게 예쁜 새순을 내밀죠. 반면에 지지에 있는 이 유금 같은 경우에는 재련된 예리한 칼날 같은 금속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재련된 예리한 칼날 같은 금속, 유금이라는 것은 월로 말하면 양력 9월 정도가 되고요. 금기운이 이렇게 강한 9월 같은 그 차가움이 엄습해오는 이런 계절을 우리는 숙살지기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숙살지기라는 거는 죽음을 엄습할 만큼 차가운 가을의 기운, 이런 뜻인데, 이런 숙살지기인 금속 위에서 자라는 을목의 모습은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모습이 을목의 모습인데 의류일주의 특성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자기 주변에 이렇게 커다란 간목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보통 이렇게 간목이 있으면 이걸 겁재라고 하죠. 이렇게 커다란 간목이 있을 경우에 보통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을목일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을목일주는 이 커다란 간목이 만들어준 그늘에서 자랄 수도 있고요. 의지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간목을 타고 이렇게 덩굴식물 같은 경우는 타고 올라가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을목일주에게 주변에 간목이 이렇게 있을 때는 상당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겁재입니다. 두 번째로 의류일주의 성격을 보자면, 연약한 을목에게 유금은 편관입니다. 편관도 보통 편관이 아니고 예리한 칼날을 가진 그런 무시무시한 편관이죠. 그러니까 을목일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앉은 자리가 살기가 이렇게 중중한 예리한 편관이다 보니 의류일주의 삶은 언제나 긴장하고 초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이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다툼도 좀 많겠죠. 그래도 을목에게 유금은 관입니다. 관이다 보니 관의 특성인 성품이 좀 바르고 책임감 또한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의류일주 같은 경우에는 관살도 강하고 성품도 바르고 책임감도 강합니다. 그러나 성격의 예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 조절, 마인드 조절이 좀 필요한 일주입니다. 세 번째로 의류일주의 직업적성을 보면, 의류일주는 일지가 편관이죠. 더군다나 유금 같은 예리한 편관으로 앉은 자리가 항상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아주 자주 옮기거나 앉은 자리가 불편해서 이사를 자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간 을목의 관성, 경금이나 신금이 있죠. 이 경금이나 신금은 일지에서 굉장히 이렇게 힘을 많이 받습니다. 록왕으로.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는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바르고 공정하게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똑 부러진다는 말을 듣는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좀 힘든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은 상당히 좀 힘들죠. 그리고 유금은 을목의 절지입니다. 절지라는, 절한다 이 말은, 절지다 이 말은 끊어진다, 끝난다, 이런 의미로서
어떤 매사에 어떤 단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직장에서도 일을 잘 처리하다가도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또는 직장을 옮겨버리기도 하고 이런 단절 현상이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을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직업으로는 유금의 강한 숙살지기 성분 때문에 강한 직업,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인이나 법관, 검사 이런 직업이 많고요. 또 이공계, 식상이 좀 잘 발달된 경우에는 이공계로 정밀기계나 세공, 금속 제조업 이런 것도 잘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을유일주의 재물운을 볼 때는 언제나 건강과 재물과의 상관관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을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척박한 이런 유금이라는 편관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재성인 술토라든가 이런 토가 와서 토생금하고 생각이 되면 이런 경우를 우리는 재생살이라고 합니다. 재생살 현상이라는 것은 재성의 도움을 받은, 생조를 받은 편관이 더욱 기세가 커져서 자신을 치는 기운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재생살 현상이 너무 극심할 경우에는 몸이 아프거나 또는 돈으로 인한 고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유술월에 신유술월에 태어난 경우에는 오히려 재성이 주변에 많은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식상이라는 것은 화기운이죠. 이런 화기운이 강한 계절에 태어난 그런 경우에는 식신 제사를 하고 주변에 토가 있다면, 그러니까 토가 재성이죠. 주변에 토가 있다면 화생 토로 이 식상이 또 토를 생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부자가 많습니다. 4, 5, 미월에 태어난 경우가 그래도 재성을 취하기가 좀 쉽겠죠. 또 을유일주의 배우자 운을 보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일지가 지금 을목의 입장에서 보면 절지죠. 을유일주는 일지, 배우자 궁이 절지죠. 절이라는 것은 끊김 현상 때문에 부부간에 상당한 배려가 필요한 일주죠. 성격 또한 굉장히 편관이라 예민하죠. 이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스스로 참고 인내하는 노력이 없으면 부부 화목이 좀 어렵습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한 일주입니다. 또 을유일주 남자는 토가 재성입니다. 토가 재성으로 사주 오행 중에 토는 다른 글자보다 두 글자가 더 많습니다. 보통 다른 글자는 목 같은 경우는 임묘, 화 같은 경우는 사오 이렇게 두 글자인데 토 같은 경우는 진술, 충, 미 네 글자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그러니까 사주 주변에 토가 많다 보면 재생살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남자에게 재생살 현상이 나타나면 배우자는 굉장히 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활발하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인 반면에 자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닙니다. 옴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식상이 적절히 잘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경우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자의 배우자 운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궁이 편관입니다. 편한 상대가 아니라는 뜻이죠. 편관이라 좀 까칠한 그런 남편을 둘 경우도 있고, 그러나 까칠한 반면에 굉장히 정직하고 바른 남편입니다. 그리고 을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에 보면 정관과 편관이 동시에 있습니다. 동시에 있는데 정관은 10일, 편관은 20일 해서 편관의 힘이 훨씬 크지요. 그러나 정관과 을경합 이렇게 안명합을 하고 있어서 남편과 잘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가끔은 편관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다른 궁성이나 또는 운에서 관성운이 올 경우에는 관살을 혼잡으로 일탈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궁성에 재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재생살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에는 여성이 가주,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를 좀 빨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을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것은 화거든요. 식상 화 기운으로 이 편관,
이 관살을 좀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또 을요일주의 궁합을 보자면 궁합 보는 법은 좀 복잡해서 제가 궁합 보는 법을 제 영상에 궁합 보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합이 든 배우자 궁,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 궁의 일지를 봐서 일지에 축, 진, 사, 신, 술이 있는 경우에는 유하고 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이 든 경우는 대체적으로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일지가 자나 인이나 묘가 있는 경우에는 유하고 충이나 원진이나 형의 관계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주가 대체로 잘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을요일주의 건강운을 보자면 을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앉은, 그러니까 자기 일지궁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인성운이라던가 수죠. 그 다음에 비겁운 또 괜찮습니다. 약한 경우에는. 다음에 화기운, 그러니까 식상운, 화기운도 괜찮습니다. 화극금으로 이 편관을 좀 제어가 되거든요. 인성운이나 비겁운이나 식상운이 오는 경우에는 건강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금이나 토 기운이 너무 강한 경우, 금, 토 기운은 이 관이나 재죠. 이런 경우에는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사주가 금기운이 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주에 금기운이 좀 많은 경우에는 폐나 뼈 이런 건강에 좀 유의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유금 같은 경우는 예리한 칼날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을요일주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주 자체에 식상이 많다든가 운에서 식상이 오는 경우에 좀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금기운을 좀 제어를 하기 때문에 화기운으로.